자, 안녕하세요. 당나라 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김지장 스님의 구화산 개창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국 불교에서도 대단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 분이니까 신라 분이라서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 분들이 가서 중국에 가서 뜬 분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상까지 올라갔다는 게 이제 김지장 스님.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김교각 스님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 교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훨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원래 이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냥 소설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붙여지는, 좀 더 구체화되면서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本명이 지장이었던 것 같아요. 설마 뭐 사람 이름을 지장이라고 짓진 않았겠지. 사람 이름을 지장이라 누군지 모릅니다. 저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뭐 신라 왕자였다 카드라라고 하는 게 전당시라는 책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씩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족을 대부분 다 왕자라 하더라고요. 저 중국 기록들을 보면 그게 당신이 직접 이렇게 약을 판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안 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높여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자장률사 같은 경우도 신라 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면 야, 이게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약을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성덕왕 아들이다. 저번에 사천성 무상스님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무상스님도 이제 성덕왕 아들이다 뭐 이러는데, 성덕왕이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최고 성군이었기 때문에 자꾸 그 양반한테 붙인다.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김씨는 중국에 거의 없습니다. 김씨는 중국에 없기 때문에 김씨, 박씨 나오면, 뭐 박씨는 중국에 뭐 유명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김씨 나오면 이게 신라분하고 관련이 되는갑다, 우리랑 관련이 되는갑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죠. 삼국지나 이런 데 읽어봐도 김씨 안 나온다.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도 김씨가 없다. 그래서 김씨, 박씨는 아무튼 우리나라 성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김씨는 두 김일제 후손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쪽으로 망명해서 넘어오는 그런 도래 집단이에요. 도래 집단.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구화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거기 뭐 수적도나 이런 거 보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야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뭐 신라 왕자 출신이었는데 그게 뭐 김수충이다 뭐 이런 또 약을 파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따져서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장 범용으로 널리 알려진 거는 신라에서 이제 구법을 위해서 개를 데리고 갔다. 흰 개를 데리고 갔다. 그 개가 또 어디서 데리고 갔느냐 가지고 경주하고 저쪽 구미 쪽하고 뭐 또 싸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뭐 삽살개다, 안 그러면 동경이다. 동경이라고 경주개가 있어요. 사냥개, 꼬리 짧은 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화산에 가보시면 그 개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보면,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저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발이 묶여서 못 가지만 원래는 뭐 열심히 진짜 뺀질나게 다녔죠. 뺀질나게 다녔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런 영역들이 넓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많이 본 거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할 때도 사실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 이렇게 해서 가서 개고생을 했대. 흙 파먹고 살았대. 흙 파먹고 살았대. 그게 이제 백토라고 흰 흙을 먹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흰색은 대부분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한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맥반석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하면 무슨 뭐 물이 정화된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흰 돌 먹는 문화. 그래서 저 신선전에 보면 백석잡 돌을 구워 먹었대, 흰 돌을. 그랬더니 신성이 됐대. 뭐 모르겠어. 돌 먹어서 뭐 너무 신성이 되는지는 이해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백토 먹는 문화도 있고 황토 먹는, 밥에다가 백토 같은 걸 섞어서 예전에 먹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배는 부르게 하고 조금 포만감은 더 주고, 사실은 뭐 영양가는 별거 없겠지. 무슨 개미도 아니고 뭐 흙 파먹고 살아. 그렇게 청정 수행을 했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 유지입니다. 유지. 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민양화라고도 나오는데, 이 민양화가 나중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민공, 원래는 제갈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제갈절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원래 기록은 그렇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민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청정한 수행을 해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동네가 다 내 땅인데, 이게 다 내 땅인데 스님 제가 땅을 좀 시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땅이 많이 필요 없고, 이거 되게 웃겨. 나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보고 굉장히 내가 이거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가사 한 폭 덮을 만큼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가사가 스님들이 입는 이렇게 옷이 가사잖아요. 그게 뭐 한 폭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이 원보다도 훨씬 작은 건데 저만큼이나 되겠네. 저 조그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뭐 이 팔 벌린 이 정도지 뭐 이거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땅이 뭐 별로, 저기 완전 깡촌이거든요. 땅값도 없는데. 예. 여의도 가사 한 폭이 아니고 강원도 가사 한 폭이라니까. 그게 뭔 쓸모가 있어. 그러니까 그럼 뭐 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낚였지.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딱 펼치니까 가사가 산을 덮더래. 이게 무슨 야바구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온 산을 다 내 거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구자산이라고 맨 처음에 나오다가 나중에 구화산이 돼요. 구화산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지금 화성사라는 데가 들어섰는데, 그렇게 해서 절이 시작됐다. 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뭐 나오고, 예전에는 뭐 호랑이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호랑이 얘기 엄청 나오죠, 진짜. 그렇게 해서 호랑이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보통은 우리나라 이야기에는 호랑이를 부리는데 여기는 개가 맞짱을 뜨죠. 그래서 개가 호랑이를 쫓아내요. 이거 뭔 좀 듣고 있으면 조금 이거 너무 세게 파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약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교각 스님 해가지고 이제 김지장 스님, 정확하게 말하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차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때 이제 지장 스님이 차를 갖고 갔다는 거죠. 차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나옵니다. 그 효명 보천 그 오대산 이야기 때도 이 효명이라는 분이 나중에 성덕왕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자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시키고 있는 그 성덕왕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차이가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는 정중사 무상 스님 얘기할 때도 차 얘기가 나오고, 김지장 스님 얘기할 때도 차 얘기가 나오고. 차 얘기는 뭐냐면 저게 정로환 역할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물이 이제 상태가 안 좋은 데 가면 차를 갖고 가는 거고, 그 차만 갖고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다 떨어지면 배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씨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던 차들을 거기서 재배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시켜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장차라고 하는 구화산 차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한국 차였다. 뭐 이러한 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중국 차가 들어왔다가 다시 재수출되는 거죠. 재수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99세까지 또 살아요. 이제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무튼 당나라 때 스님들은 다 장수자입니다. 뭐 지금 저런 분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 꼭 연금보험 들어야 된다고. 저런 분들은 그래야 뭐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구화산에 가면 이제 99m짜리 지장보살 상이 있어요. 진짜 99m짜리.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참배하고 엄청나게 크죠, 진짜. 한 100m 정도 되는.
나중에 저기 이제 보타락가산 얘기할 때 보면 보타락가산에는 33m짜리 관세음보살상입니다. 야, 99m하고 33m는 33m도 대단하다고 봤거든요. 예전에. 이건 뭐 비교도 안 돼. 3배 차이잖아요. 왜 관세음보살은 33m인데 지장보살은 99m일까? 관세음보살은 33 응신을 낸다. 그래서 33. 그 다음에 여기에 지장상은 김교각 스님이, 김지장 스님이 99세까지 사셨으니까 그걸 기념해서 99m.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나이에 1cm씩 1m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큰 상 나오겠는데 벌써 지금?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화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특기할 만한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면 열반종이라는 걸 이렇게 치거든요. 열반종. 지금도 칩니다.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본사에서 108번을 치도록 돼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열반종을 치는데 종소리가 안 났다. 그건 뭐 모르겠고 소리가 안 나더래. 그래서 그거는 뭔 소리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안 썩는 거죠, 시체가. 시신이 안 썩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대단해요. 일본에도 그렇게 이제 시신이 안 썩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에도 있고, 뭐 여러 종류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티베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건조지대고 산소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희박하다니까. 산소 농도가 약하면 미생물 번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춥고. 그래서 이게 미라가 잘 될 확률이 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렇잖아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옆에를 파보면 노동자 미라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시체에서 이제 파라오 같은 경우는 시체에서 옆으로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해가지고 이게 뇌 꺼내고 이런 걸 꺼내서 미라로 어떻게 보면 방부 처리를 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넣어놔도 미라가 된다니까. 수분이 건조되면 황태지. 황태나 노가리 생각하시면 돼요. 황태는 그래도 내장을 다 제거하니까 노가리 생각하시면 되겠네. 노가리 내장 제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가 먼저 건조돼서 이게 산소 공급을 딱 차단시켜 버리면 안에서 미생물도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생물 번식이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이나 타클라마칸 사막 쪽, 그러니까 실크로드 천산북로, 뭐 서영남로 이런 쪽이거나, 안 그러면 중앙아시아 쪽, 그 다음에 이집트 쪽은 페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건조 지역입니다. 건조하고 고온이고 이런 데는 저절로 미라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까지 희한하게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활하려고, 이제 땅 파다 보면 그런 게 나오면 부활하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활 문화가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할 때 그걸 이제 해가지고 부활 사상이 어쩌고 약을 파는 거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나 실크로드 쪽에는 불사조, 다시 재생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 그런 문화들이 있는 데가 특징이 이렇게 파다 보면 시체들이 나오는데, 예. 그걸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죽었다가 아니고 언젠가 깨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 등신불, 그게 꼭 등신불은 아닙니다. 등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 신체 사이즈하고 같은 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자체가 안 썩는 걸 등신불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티베트만 같아도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굶습니다. 돌아가실 때쯤 되면 노인 양반들이 약간 굶어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좀 빼내고 그 다음에 소금물 같은 걸 좀 많이 먹어서 약간 이렇게 세균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 등신불될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만약에 일본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시신이 안 썩었다 이러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라든가 이런 게 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화산이라든지 저 지금 구화산 안 그러면 저 해능 스님 계셨던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그게 강남이에요. 강남 쪽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습기가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시신이 안 썩을 정도가 되려면 진짜 수행력으로 눌러야 될 거예요. 정상적이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행으로 내부를 다 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썩을 수가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썩는 거는 위에 안에 있는 덜 소화된 음식물에서부터 썩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이 뇌, 이렇게 약간 수분 많은 데서 썩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국물 나오는 거고, 그 국물을 막는 걸 염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국물도 염이고, 그 국물을 막는 것도 염이고, 그래서 염하는 거고, 그게 구멍 막는 거죠. 안 막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막 흘러오는 거죠. 뭐 그냥 생각해봐. 그냥 생각해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김지장 스님이 거기서 안 썼고, 그게 이제 시조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뒤로도 그런 수행을 해서 그렇게 안 썩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은 백세궁이라는 데 가면 무하스님 등신불은 볼 수 있습니다. 무하스님의 이렇게 안 썩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 김지장 스님 거는 그 탑 밑에 있어요. 탑 밑에. 그래서 그게 그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탑을 세워놓고 그 밑에 땅속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 문제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안 썩는 능력이 있어도 땅속에 있으면 습지일 것 같지 않아요? 보관 조건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태지자대사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육조해능 스님 이야기가 있고, 육조해능 스님은 직접 볼 수 있는 거고, 천태지자 스님도 지자탑원 밑에 있다더라. 그 얘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얘기까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김지장 스님도 그렇게.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시체가 간경증이 안 됐대요. 경직이 안 됐대. 사후 경직이 안 됐대. 이게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 경직이 되잖아요. 안 죽어봤어요. 잘 모르실 건데 몸이 굳어요. 그래서 그게 염할 때도 잘 이제 너무 오래되고 막 이러면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잘 안 움직인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 김지장 스님이 이렇게 들면 이렇게 땡겨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행이 많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지장이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지장과 지장을 일치시켜서 지장보살의 후신이다. 이게 뭔 소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법명을 관음으로 받았으면 관세음보살 후신. 중국 사람들이 좀 웃긴다니까. 나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대화상을 미륵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포대화상이 미륵 참미륵 뭐 이래갖고 그냥 개송 하나를 했어. 미륵에 대한 개송을 하나 읊었어. 시를 하나 지었어. 그랬더니 미륵보살의 후신이래. 이게 뭐요? 이게 뭐요? 근데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좀 또 달라요. 이게 색깔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깔끔합니다. 씻는다가 깔끔한 게 아니고 이런 신앙적인 것도 훨씬 더 깔끔해요. 중국 쪽이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쟤네는 왜 저런 짓을 하지? 관세음보살 생일, 나 문수보살 생일날 오대산 갔었잖아. 그래서 나 생일빵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디 가셨더라고. 중국 오대산에 문수보살 생일날 갔잖아. 생일날. 나 생일인지 몰랐네. 나 생일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설마 문수보살이 생일이 있을 거다. 나 이런 생각 못했거든. 진즉에 알았으면 내가 카톡으로 생일 선물 보내줬을 거 아니야. 생일 선물. 아무튼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게 중국에는 있어요. 중국에는 있어. 되게 재밌어. 전에도 얘기해줬잖아요. 문수보살 삿갓탑 있다고 동대에. 김삿갓처럼 문수보살 쓰고 다니는 삿갓. 삿갓을 문수보살이 벗어놓은 걸 가지고 거기다 탑을 만들었대. 그래서 문수보살 삿갓탑. 인도뿐인데 삿갓을 떴을까? 나 이런 생각이 막 굉장히 들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 하는데 뭘 어떻게 해? 삿갓은 동아시아 건데 이게 왜? 근데 그것도 가능하죠.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이라도 브래드 피트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
연예가 중교회 나와서 그 얘기 하더만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지 뭐. 그래서 이 스토리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스토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 지금 제가 얘기한 기본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건 구어산 저 김지장 스님과 관련된 수족도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게 최근에 만든 책이에요. 민국 시대 때 이때쯤 만들어진 책인데 그걸 바탕으로 이런 총체적인 스토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제 기억에는 90년대 중후반 때 그때 이제 뭐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뭐 이런 책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지장 이런 책들이 유행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1000년 뒤에 우리 고국에서 뭐 날 찾으러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찾으러 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그때 계산 못했죠. 몰랐죠. 그래서 그 뒤에 뭘 갖다는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고 지장보살 친부다라니를 하는 문화도 90년대 중반쯤에 생긴 그런 문화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가장 민간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일반 재밌는 약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해드리면 김지장 스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신라 왕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김씨인 걸로 봐서 그쪽 계열은 계열이겠지. 그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김씨라고 해서 다 왕족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주 이씨라고 전부 왕족이에요. 이거는 아니잖아. 그 특수한 그거는 전주 이씨 중에서 아주 특수한 일부지. 아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 가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우리 집이 원래 왕족이야. 아니 그러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 있지. 아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전주 이씨라는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경주 김씨예요. 우리가 원래 1000년 동안 왕족이었어. 아니 가능한 얘기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오래된 기록이 813년 기록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됐을 때 기록에 비강경이라는 사람이 김지장 스님에 대해서 감동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저 지방 관원이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썼어요. 천추신사라고 합니다. 저 기록을. 쉽게 말해서 천년이 지나도 믿을 수 있는 기록. 믿을 수 있는 기록.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누군가가 불과 10여 년 만에 거기를 가서 직접 당신이 본 거를 쓰는 기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건 신뢰성이 높은 기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김교각이라는 이야기, 도명존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개 이야기, 흰 개 이야기 없어. 이게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런 얘기가 원래부터 있었으면 그 개를 데리고 갔으면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나 개는 내가 또 처음부터 내가 그 생각은 했어. 개를 데리고 가도 상선을 타고 가는데 안 태워줘요. 지금은 우리가 기차나 뭐 이런 데도 개를 태우고 가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기차 개 태우면 그 난리 납니다. 어디 개를 내가 닭 태우는 건 내가 봤어. 그거는 잡아먹으려고 태워 가는 거야. 이게 기르려고 태워 가는 게 아니고 잡아먹으려고 태워 가는 거야. 시골에 버스 타면 닭을 이렇게 보재기에 싸가지고 애가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 안에서. 그래서 야 저거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개 이야기도 안 나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도명존자하고 민공이에요. 민공. 중국 구화산에 가보시면 아니 뭐 구화산에 안 가도 중국 불교에서는 지장보살 이꼬르 김지장이에요. 지장 이꼬르 김지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장보살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이 중에서 김지장을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얘네는 완전히 이꼬르입니다. 그래서 김지장 때문에 저 스토리 때문에 좌우보처가 도명존자 그 다음에 민공이에요. 좌보처가 도명존자 민공이에요. 저 도명존자는 누구라고 얘기 나오냐면 민공 아들이래요. 그래서 민공이 많이 이렇게 시주를 많이 해서 꼬자는 어때? 산을 주고 이제 신도가 이제 이렇게 큰 신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출가해서 수제자가 됐대. 열심히 했대. 그리고 나중에 민공도 출가한대. 뭐 이런 얘기로 나와. 그래서 이 층위를 보면 걔 얘기가 없어. 그리고 민공과 도명이 나오지 않아. 김교각이라는 이름 당연히 안 나와요. 그리고 전 당시에 김지장의 시라고 하는 게 두 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나라 시를 모음집이야. 당나라 시를 모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당나라 때 시면 송나라 때쯤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왜 하필 또 1700년대 모아? 이 책은 또 1700년대 거야. 이렇게 되면 저게 진짜 당나라 건가? 907년에 당나라가 끝나는데 1700년대 당나라 거라고 전해지는 거를 모은 책이에요. 이러면 또 참 인생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책들 거를 다 이렇게 뺏겨 왔어도 저걸 이제 100%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삼국시대 자료들을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그건 고려 중기 때 그때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편찬한 거니까 그걸 삼국적인 거를 진짜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마치 임진왜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글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게 임진왜란에 대한, 그러니까 유성룡이 안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처럼 이렇게 쓰면 그게 1차 자료죠. 그건 진짜 믿을 만한 자료. 천추신사네, 천추신사. 장신이 직접 보면서 그 상황에서 막 쓰는 자료들. 근데 한 500년 뒤에 사람이 그걸 정리해서 썼어. 그리고 앞에 책은 없어졌어. 이러면 이거 조금 애매해지죠. 그냥 들어봐도. 그래서 그런 식이 아무튼 시가 두 수, 김지장 스님의 시가 두 수가 남아 있고 구화산 행사비기라는 책이 이게 900년대 책이에요. 900년대 책인데 한 1000년 정도 된 책이 여기에 민공이 처음으로 등장해. 민공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공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오는 건 제갈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갈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김지장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이제 800년 정도에 돌아가시니까 지금 한 200년 정도 뒤에 이제 민공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붙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화산의 저 김지장 스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쫙 어떻게 보면 구화산 교단인 거야. 지금 여러분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저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파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 신앙 학파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불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신교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파 얘네들이 무슨 장로교 무슨 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가 만들어지니까 구화산파들이 점점 나중에 강력해지면서 하나씩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공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기록에만 나온 것만 보면 그래요. 교각이라는 이름은 김지장이 이름이 교각이었다라고 하는 건 1689년 기록에 나온다고 해. 내가 저걸 찾으려고 눈가를 뒤집고 찾았는데 저 기록을 못 찾겠어.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 논문에 저렇게 써놨어. 내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막 했는데 끝까지 못 찾겠어. 만나고 싶더라 나중에. 너 그거 어디서 봤냐? 자료 어디서 봤냐? 아니 걔가 무슨 자료라고 써놨어. 자료 이름을. 그 자료가 없어. 나는 못 찾겠어. 자기는 뭔가 보긴 봤겠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 일제강점기나 최근 기록에서도 어떤 사람이 써놨는데 그건 당신이 뭘 봤대. 그런데 그 기록을 못 찾겠어.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고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카드라. 이건 카드라. 이 사람 카드라.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게 세트로 나오는 게 전체가 세트로 나오는 게 민공 이름이 민영화가 되고 도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 개 이름이 선청, 재청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개 이름도 있어. 개 이름도 있어. 그렇게 나오고 요 세트가 전체가 나오는 게 백장 총림 청규. 지난 시간에 제가 백장 스님이 청규 만들었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전통들이 계속 내려와요.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율장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기후나 환경이나 그다음에 문화 배경이 달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뭐 오후에는 땀나고 이러니까 음식을 안 먹고 이러지만 여기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탁발을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하복만 입는데 더우니까 우리는 하복만 입으면 다 어는데 부처님 맨발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맨발하면 뭐 절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다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갈 수 없으니까 안에서의 자기 조례라는 걸 만드는 게 그 청규고 그래서 백장 스님이 처음 해서 백장 청규고 백장 총림 청규 증이라고 해서 이게 뭐 주석서 같은 거를 썼는데 저 의윤이라고 하는 분이 청나라 때 분입니다. 19세기 초에 분이니까 1800년대 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3권에 지장성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런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완비된 최초의 문헌은 이런 스토리가 완비된 최초의 문헌은 1800년대 초에 나오는 거야. 야, 저분이 8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794년에 돌아가셨는데 1800년대 초에 나오면 1000년 야 이거 어떻게 믿냐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쭉 순서대로 따져보면 아 이렇게 결합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결합 구조를. 우리는 그걸 포 뜨는 걸 그게 논문이거든요. 싹 하나씩 포를 떠가는 거죠. 이걸 결합시켜서 이렇게 스토리만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가 이렇게 융합된 스토리인 거예요. 융합된 스토리인 거고 그리고 찬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송고승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송나라 때 고승전. 송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송나라 때 써진 고승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당나라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당나라 때 사람들을 송나라 때 정리를 하는 거죠. 앞에 사람들을 쭉 정리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김지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분이니까 당연히 선정이 돼서 그 리스트에 선정이 돼서 나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20권에 감통편에 당지주 이거는 그 동네 이름이고 구화산 화성사 구화산에서 가장 메인 사찰이 화성사예요. 화성사 그 화성사의 지장스님 전 그러니까 여기 이때도 뭘 알 수 있냐면 아 교각은 아니었네. 네, 교각 아니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장전 김지장이니까 지장전 전기고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거든. 여기에 나와야 되는 얘기거든. 안 나와. 그러니까 훨씬 더 뒤에 붙었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까지도 없었구나. 그럼 명나라 때 있는 거 아니야?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 이건 청나라. 이건 너무 뒤니까 청나라 때 어떠냐? 청나라 때.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이 신승전이라는 그러니까는 고승들을 기록한 명나라 초기의 책이 있어요. 저걸 누가 만들으라고 했냐면 영락제. 그 유명한 영락제입니다. 주원장 아들, 명태종 주원장 아들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원과죠. 그래서 3대 황제인데 실제로는 이방원도 3대 황제죠. 3대 임금이죠. 조선의 3대 임금이죠. 딱 이방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남경에서 이제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이분이 또 굉장히 불교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고승 큰 스님들을 딱 전기를 다 추려서 모아라 이렇게 해서 칙명으로 만든 책이라고. 이런 책은 일반 사판하고는 또 틀립니다. 일반 사판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책을 그냥 이렇게 책을 쓰면 내 기준으로 좋은 사람은 좀 높여주고 낮은 사람은 좀 이렇게 깎고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네? 내 기준. 내가 작동을 한다고. 그런데 국가 황제 명예에서 이렇게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편찬위원회가 결정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거죠. 교육부 차원에서 하면 내가 이 사람이 싫으니까 이 사람은 까고 이 사람은 높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체계성이 있죠. 다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이분이야말로 고려를 대표하는 뭐 진울 스님이야말로 고려를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뭐 나홍 스님이야말로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케이 하죠. 근데 여기서 참 잘 못 들어봤어. 이런 사람 끄집어 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온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훨씬 믿을 만한 자료예요.
근데 이게 1417년에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도 지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긴 대단해. 문제는 이 얘기가 없지. 이 얘기는 뭐냐면 명나라 때까지 없었네. 명나라 때까지 저 얘기가 전혀 없었네. 있었으면, 그리고 저거는 호불적인 책이에요. 불교를 옹호하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아까 얘기했었던 뭐 저 개가 나타나서 호랑이를 지켜주고 뭐 가사를 한번 샥 던졌더니 뭐 전체가 다 덮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신승전이야. 제목부터 신이 한 승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없어. 이러면 이게 더 뒤에 나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저걸 편집할 때 모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예 제목부터가 대놓고 신승전이야. 우리나라에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는 삼국사기는 정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김부식이 유교기 때문에 괴력난신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러니까 신이 한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련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승려이기도 하고 저분은 신의사관입니다. 신의사관. 신이 한 거는 그냥 신이 한 대로 기록한다. 그걸 신의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찬수라는 방식, 관점 자체가 달라. 그래서 이런 삼국사기에 신이 한 이야기가 들어간다 이러면 굉장히 이거는 부정하기 힘든, 너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뭐 천지 때까리로 다 있지.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제가 이런 거 진짜 잘 알거든. 내가 저런 거 야리한 거 저런 거를 대학에서도 몇 년을 가르쳤어요. 몇 년을 가르쳤어요. 저 삼국사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없잖아. 삼국사, 삼국사기 딱 2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희도 고대사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 진짜 좋아요. 책이 없어. 책이 없어. 네이버만 쳐도 번역본까지 다 나와.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대. 중국 같으면 난리 난다. 책도 많고. 책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고진 대부분 이렇게 외우고 있다니까. 책이 몇 가지 없으니까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차이들이 벌어진다면 여기는 아예 대놓고 신승전이에요. 신승전. 그런데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삼국 사기에 지장에 대한 저런 신이 한 기록들이 빠졌어 라고 하면 저거는 가감됐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책 제목 자체가 신승전인데 거긴데 왜 신이 한 개 빼? 아예 대놓고 우리는 이런 걸 하겠어 라고 하는 표방이잖아. 표방. 없어.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끌어내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끌어내리냐면 명나라 명청 교체기 정도에 저게 완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청나라 때 저게 이제 기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거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붙어가는 걸 쓸 거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김지장 스님이 중간에 있고 중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장 왕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아니고. 저번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당나라 초기 때 지장신앙이 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런 얘기 해드렸지만 사회가 불안정해져요. 당나라 후기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뭐가 터지는 거냐면 안사의 난. 그리고 당송 교체기 때 5대 식국 시절이라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 상황, 그 다음에 사회가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자꾸 죽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장신앙이나 아미타 신앙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전쟁 터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런 게 올라가죠. 당연히.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다가 어떤 구심점과 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게 구화산 김교각 쪽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설탕물 계속해서 녹이다가 그 핵을 뭐 이렇게 실이라도 넣으면 거기에 덜러붙잖아요. 그런 식의 촉매제 역할을 김지장 스님이 한 것 같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장 왕부살이고, 그리고 그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그게 완비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거의 명나라 말 아니면 청나라 초기까지 당나라 말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걸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여기에 이제 좌우보처로 좌보처 도명존자, 우보처로 이제 우리나라는 무독귀왕인데, 이게 지장경에 나오는 무독귀왕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저 민공입니다. 민양화, 민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778년에 도낭에 있는 책이 있어요. 도명존자 환원기, 도명화상 환원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명화상 환원기. 그냥 일반적으로는 환원기라고 쓰여 있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그 도명이라는 분이 사후세계로 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도명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이 김지장 쪽하고 결합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양화의 아들이 아니고 서로 다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묶기 위해서 재구성된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추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 사실 이제 중국 성지랑 관련해서 오대산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화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보다 시기가 조금 더 늦게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이제 유업회 쪽에 제가 적어놓은 사실은 보타락가산 얘기예요. 보타락가산이 개창되는 거는 당나라가 끝나고 5대 19 시대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약간 뒤로 늦어요. 아마 당나라 때도 어느 정도가 형성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 구상을 갖고 이렇게 구조를 갖추는 거는 아무래도 5대 19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지금 나온 김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